안녕하십니까. 농지 정보 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은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개인적인 임대를 금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에서 정한 그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농지법의 조문을 바탕으로 했지만 자격증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의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공사, 학교, 이런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체들을 전부 빼고 그냥 개인에 국한된 것들만 간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의 조항들은 모두 농지의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인데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질병이나 징집, 취학, 선거로 인한 공직 취임,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들이 해당이 되고 또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국외 여행, 그리고 여자분이시라면 임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이렇게 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가 허용이 되지만 그 사유가 종료가 되면 다시 농업에 즉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농지를 5년 이상 작용을 하였고 또 그 작용한 사람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그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작용기간 5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통산으로 5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농지는 거주지와 같은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소재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제천 작용한 농지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농지는 임대차가 허용이 됩니다. 이런 농지는 공부상으로 아직 지목은 농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죠. 어차피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굳이 개인적인 임대차를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 조문을 보면 임차인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말 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개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를 임차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 농지를 다시 재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조문입니다. 드디어 올해 8월에 개정이 됐네요. 원래는 개정 전에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는 말이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나 조건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그냥 이런 자들에게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만 임대를 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고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네요. 그동안 농지 투기의 한 몫을 담당했던 이 조문이 그래도 뒤늦게나마 개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진 농지를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처지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처분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상속 농지는 소유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빈 땅으로 놀리면 안 되기에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개인적인 임대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하든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사람이라면 면적에 상관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음 7번째로 8년간 작용을 하다가 이농한 사람도 역시 1만 제곱미터까지 개인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농이란 농사를 그만두게 되는 걸 말하니까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빈 땅으로 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겠다면 1만 제곱미터까지는 개인적인 임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면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를 하든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8번째는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이 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즉 경사 각도가 8.5도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집단화된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농사를 짓기에는 여건이 불리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그런 농지를 말합니다. 영농 여건이 안 좋은 이런 농지를 그냥 놀리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개인적인 소유와 더불어 임대까지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도 임대도 다 가능하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개간해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면 이 영농 여건 분리농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작용 농지에서 후작물의 재배를 위해서 당해년도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경우입니다. 임대한 농지에서 다시 재임대하는 건 안 되고 소유 농지에서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10번째, 제3자에게 임차 중인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농지를 임차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임차인에게 새로운 땅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은 마저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입니다. 농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임대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인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총 11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농지의 임대는 앞에서 열거한 경우 외에는 법으로 금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 농촌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임대나 소작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빈틈이 있었던 법망을 파고든 투기꾼들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다행히
2021년도에 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이 적발이 되면서 농지법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죠. 이로 인해 농지투기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는 하지만 이 강화된 농지법 때문에 생긴 그 부작용의 여파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큼은 투기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는데요. 억울한 사정이나 이유는 둘째치고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지하고 정립해 놓는 것이 이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합니다. 네, 이상 농지의 임대에 대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농지 정보 채널 하버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